Hi, my name's Kim Han-sol from North Korea, part of the Kim family. Here's my passport. My father has been killed a few days ago. I'm currently with my mother and my sister, and we're very grateful to. And we hope this gets better soon. Yeah. 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생각지도 못했던 단체가 갑자기 등장해서 주목을 또 받고 있습니다. 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살해된 뒤에 신변 위협에 시달렸던 김정남의 아들이죠. 김한솔을 구출해서 보호하고 있던 바로 그 단체, 이른바 천리마 민방위라는 단체가 주인공입니다. 조수임 부장. 네. 자, 천리마 민방위가 갑자기 한동안 어떤 소식도 없었는데 김정은 정권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할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갑자기. 네. 이 천리마 민방위 이곳이 무엇인가? 네.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에 보셨던 김한솔의 영상. 네. 바로 이 영상 때문에 천리마 민방위가 처음으로 공개가 된 거죠. 그랬죠. 그래서 이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 김한솔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뭐 후원이라든지 네. 이런 거를 좀 부탁한다. 네. 이런 공지를 가끔씩 띄웁니다. 네. 그런데 이 단체가 어제 돌연 이번 주 중대 발표가 있다. 어허. 그래서 이게 중대 발표가 과연 무엇일까? 네. 지금 북미 2차 정상회담 중이기 때문에 네. 어떤 북한 정권의 심각한 뭔가를 네. 공개하지 않겠느냐 이런 네.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자, 하필 이때입니다. 바로 내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이 시점에 천리마 민방위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뭔가를 중대 발표하겠다. 예상 가능한 부분이 조금 몇 가지가 떠오릅니다. 아마 북한의 인권 문제를 얘기하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지금 이제 천리마 민방위라는 단체는 정말 베일 속에 있는 단체예요. 그렇죠. 이메일로만 소통이 가능하고 네. 비트코인으로만 후원금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 무슨 단체인지. 그러니까 천리마는 좀 북한 용어 같고 민방위는 우리 용어 같고 해서 그렇죠. 이게 뭐 결합된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도 있는데. 한때는 국정원이 운영하는 게 아니냐는 소문도 돌았었죠. 예.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중대 발표라는 게 단지 그 일반적인 북한의 인권 문제 이걸 초월하는 문제 같아요. 네. 지금 제일 일단 떠오르는 게 뭐냐면 조성길 주 이탈리아 대리대사가 지금 이제 방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단체가 지난번에 조성길 대사에 대해서 우리가 후원해 줄 수 있다라고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조성길 대리대사의 어떤 신병을 이 천리마 민방위가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도와주고 있거나. 또 하나 진술을 들은 것이 있는 거 아닌가? 네. 근데 조성길 대리대사 같은 경우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여러 가지 사치품이라든지 이런 어떤 중요한 것들을 수집을 해서 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의 핵심적인 어떤 정보를 알고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가 않을까라는 지금 의문이 있는 것이죠. 자, 이 천리마 민방위가요, 최근에 인터넷을 통해서 서방의 한 인사가 천리마 민방위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바로 그 인물이 누구일까? 저희 뉴스탑10은 조금 전에 잠깐 들으신 것처럼 지난해 잠적해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조성길 대사대리를 주목을 했습니다. 조성길 대사대리의 동료였던 태영호 전 공사는요, 조성길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 상당하다라고 증언을 하기도 했죠. 조성길 대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저는 2016년에 탈북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 이후에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가기 위해서 해외 대사관들의 어떤 지시를 주고 어떤 정책적으로 갔느냐, 이건 제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조성길 대사는 최근까지 있었기 때문에 최근까지 제가 탈북한 이후 2016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의 거의 2년 되는 기간에 북한의 대외 정책이 어떻게 흘렀느냐라는 구체적인 팩트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겠죠.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팩트 기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천리마 민방위는 서방 국가에 있는 동지들에게 도움 요청을 받았다.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요청이 왔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조성길 대사대리가 혹시 천리마 민방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본 거거든요. 네, 추측을 해볼 수 있는 함적 근거가 되긴 합니다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조성길 대사 같은 경우는 특정 나라에다가 신청을 해야
자기가 국적을 인정을 받고 네. 그 나라에 정착할 수 있기 때문에 천리만 민방보다는 그냥 미시아에다가 내가 망명하겠다 요청하는 것이 미국 CIA 측에 요청했을 네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네. 요번에 천리만 민방위에서 서방 국가에서 도움을 요청한 사람 네. 조성길이 수도 있겠지만 네. 조성길이 아니라면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 네. 현재 아무도 모르게 또다시 천리마 민방위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탈북을 요청하고 있다. 아하. 그리고 탈북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상당한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네. 현재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내용을 발표하겠다라고 네. 보이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발표한다면 상당히 현재 이 정상회담 자체를 판을 흔들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 뉴스 톱10은 또 한 명의 인물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에 있다는 것에 힌트를 얻었는데요. 자, 그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구속돼 있는 인물이 바로 베트남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조수임 부장. 네. 김정남 암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베트남 여성. 여기에 대한 정보를 혹시 공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네. 이 2년 전이죠. 네. 바로 말레이시아 그 공항에서 김정은의 이복형이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살해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 여성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구토를 하고 쓰러지거든요. 그쵸. 네. 그런데 그래서 그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바로 베트남 여성입니다. 네. 그런데 이 베트남 여성의 아버지가 김정남의 베트남 방문과 관련해서 딸을 구해달라 이런 지금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지금까지의 정보 당국에서 이야기한 것을 들어보면 이 베트남 여성 같은 경우에는요, 당시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사주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베트남 대사의 아들이 어떤 주점에 가서 범행을 할 사람을 골랐고 네. 이 사람에게는 어떤 몰래카메라를 촬영한다. 네. 이렇게 하면서 신경제적 노비촉 아주 유명한 겁니다. 네. 이것을 이 사람으로 하여금 살해를 하게 했는데 과연 진실로 살해할 목적이 있었느냐. 네. 이런 부분에 의문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앞서 살펴봤을 때 조성길 대사 대리도 딸이 지금 북한으로 압송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김정남,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걸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 시점에 천리마 민방위가 공개한다는 것은 의도가 충분히 보입니다. 상당히 치명적일 수가 있죠. 사실 네. 그건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단순한 포섭된 사람이라는 주장이 있고 네. 아니면 북한 측 공작원이라는 또 주장도 있어요. 그렇죠. 현재 재판 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뭐 고용됐다기보다는 뭔가 의도적으로 했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지금 조성길 대사 딸 같은 경우도 본인이 직접 당성이 굉장히 높아서 본인이 자진해서 북한에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아니면 강제로 끌려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네. 그렇다면 실제로 최근에 이런 북미 정상회담 상황에서 지금 천리마 민방위대가 폭로한다는 것 자체가 보면 결국 북한이 어떤 식으로 김정남을 살해했고 네. 또 이 인권을 탄압했는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김정은의 직접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 네. 이게 있다고 본다면 국제사회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겠죠. 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이 홍보와 이벤트로 국제사회에서 그동안 아주 치명적이고 포악한 지도자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정상적인 지도자 이미지로 변신하는데 상당히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죠. 북한의 인권 실태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점을 아마 천리마 민방위는 부각시키고 싶었다는 게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천리마 민방위가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부각되는 건 좋지만 누구보다 걱정이 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천리마 민방위가 보호하고 있는 김정은의 조카 김한솔입니다. 태공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한솔 자체는 아직도 어리고 이제 김한솔이는 김정은의 시야에서 몰리로 벗어나서 지금 숨어 지내고 있고 김한솔의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가 죽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아버지처럼 여기저기 막 자유분방하게 다니면서 뭐 인터뷰도 하고 자기 존재를 김정남처럼 과시하려고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김한솔이가 이제 어디서 나타나고 그게 포착된다면 북한 테러저가 금시에 달려들어서 김한솔도 역시 테러에 치일 겁니다.
김한솔이 또 갑자기 위험해지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거든요. 저는 뭐 위험해진다고 생각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일단 그 김한솔은 이름을 바꿨을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뭐 필요하다면 성형수술까지 해가지고 네. 어느 특정 국가에서 현재 생활하고 있다 보기 때문에 그것이 미국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네. 미국에서는 북한 공작원들이 활동이 제한됩니다. 네. 제한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김한솔의 안전은 더 문제가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 천리마 민방위 여기에서의 공지를 보면서 네. 김한솔 신변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 많이 했습니다. 네. 저는 96년 2월에 이한영 피습 사건, 아하. 네, 피살 사건 수사를 취재를 좀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때 이한영 씨 같은 경우는요, 김정은의 그 이복형 죽은 김정남의 이종 사촌입니다. 네. 그런데 체제의 문제점을 고발을 했기 때문에 네. 피살을 당했는데 죽으면서 간첩이라는 말만 남겼어요. 네. 네. 그리고 당시에 우리 국정원이 충분히 보호도 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 항상 신변 보호 요원도 따라다녔고요. 성형 수술까지 했는데도 피살이 됐고 지금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